살아있는 한국사 세 번째 이야기. 고구려의 불씨, 발해, 그리고 통일신라, 남북국 시대의 진실. 여기 러시아 연해주의 한벌판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표지판은 러시아어로 쓰여 있습니다. 찾아오는 한국인 관광객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발해의 유적입니다. 한때 동아시아를 호령하며 바다 동쪽에 번영하는 나라라 불렸던 해동성국. 그 나라는 지금 한반도 넘어 이국 땅에서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은 수백만 관광객 앞에 서 있습니다. 두 나라는 같은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는 기억되고 한 나라는 잊혀졌습니다. 오늘 그 잊혀진 나라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668년 고구려가 사라진 날. 668년 가을. 30년 가까이 버텨온 고구려가 끝내 나당연합군에게 무너집니다. 평양성 함락. 고구려 왕 보장왕은 당나라 수도 장안으로 끌려갑니다. 70만 명에 달하는 고구려 유민들이 만주와 한반도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당나라는 고구려 옛 땅에 안동도후부를 설치합니다. 중국의 직접 지배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당나라는 몰랐습니다. 고구려는 나라는 망했지만 사람들은 남아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이 굴욕을 절대 잊지 않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대조영. 그의 아버지 대중상은 고구려 유민 지도자였습니다. 대조영은 어릴 때부터 당나라 지배하의 치욕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습니다. 대조영 불씨를 살리다. 698년 당나라 지배에 반기를 든 거란족의 봉기가 만주 일대를 뒤흔듭니다. 이 혼란을 대조영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 일부를 규합합니다. 그리고 당나라 추격군을 만납니다. 천문령 전투. 당나라 대군이 막아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조영은 천문령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추격군을 완전히 격파합니다. 이 승리 이후 대조영은 동모산에 나라를 세웁니다. 처음 이름은 진국, 우레진, 나락국, 하늘을 울리는 나라. 그 이름 안에 고구려의 분노와 새 나라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후 당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국호를 발해로 바꿉니다. 그가 곧 발해 고왕. 발해는 빠르게 팽창합니다. 3대 왕 문왕 때 발해의 영토는 서쪽으로 만주 깊숙이, 북으로 흑룡강까지, 동으로 연해주, 남으로 한반도 북부까지 뻗어납니다. 고구려 최대 영토에 거의 버금가는 크기입니다. 당나라는 이 나라를 바다 동쪽에 번영하는 나라, 해동성국이라 부르며 경외했습니다. 발해는 어떤 나라였는가? 발해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우리는 너무 모릅니다. 왜냐하면 발해는 자체 역사서를 남기지 않았고 그 땅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 영토여서 발굴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기록들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발해는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했습니다. 발해 궁궐터에서 발굴된 온돌 유적. 온돌은 고구려의 문화입니다. 한반도 남쪽 신라에는 없던 것이 발해 땅에 있었습니다. 벽화 양식, 고분 구조, 건축 방식. 고구려의 DNA가 발해 곳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둘째, 발해는 당나라와 대등한 외교를 했습니다. 발해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스스로를 고려국, 즉 고구려의 나라라고 칭했습니다.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당당히 선언한 것입니다. 셋째, 발해는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발해는 34회에 걸쳐 일본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일본도 13회 발해에 답방했습니다. 그 교역로가 동해를 가로지르는 발해 일본 해상 항로였습니다. 일본의 해이한 문화 형성에 발해의 영향이 있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넷째, 발해인은 스스로를 어떻게 불렀는가? 발해의 공식 외교 문서에서 발해왕은 스스로를 고려국왕 혹은 천손이라 칭했습니다. 고구려의 하늘신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놓지 않은 것입니다. 발해의 멸망과 우리가 잃은 것. 926년 발해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갑자기
역사에 갑작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해의 멸망은 정말 갑작스러웠습니다.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의 공격을 받은 지 불과 수십일 만에 수도 호란성이 함락됩니다. 228년의 역사가 그토록 짧게 끝났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무너졌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말합니다. 926년 직전 백두산이 대폭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질 조사에서 이 시기 대규모 화산 폭발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발해는 외부의 적에게 망한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이미 심각하게 약해진 상태에서 거란의 공격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의지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연도 역사를 만듭니다. 발해가 무너지자 수만 명의 발해 유민들이 남쪽 고려로 내려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이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는 발해를 우리와 같은 집안이라 불렀습니다. 왕건 자신도 고구려의 후계를 자처했으므로 발해 유민들은 같은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뼈아픈 질문을 해야 합니다. 발해는 우리 역사입니까? 중국은 말합니다. 발해는 당나라 지방 정권이었다고. 말갈족이 세운 나라이므로 한국사가 아니라 중국사라고. 그러나 우리는 봤습니다.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이었다는 것을, 발해가 스스로를 고려국이라 칭했다는 것을, 온돌, 고분, 벽화, 고구려의 문화가 살아있었다는 것을. 발해는 우리 역사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절반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통일신라, 찬란함과 그 그늘, 북쪽에서 발해가 광활한 땅을 달리는 동안 남쪽에서는 신라가 꽃을 피웠습니다. 통일 이후 신라는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신문왕은 삼국 통일의 흥분을 체계적인 국가 건설로 연결했습니다. 구주 오소경, 전국을 9개 주와 5개 작은 수도로 나눈 정교한 지방 행정 체계, 국학, 유학을 가르치는 최고 교육기관, 석굴암, 8세기 신라인들이 화강암을 깎아 만든 이 인공 석굴은 지금도 전 세계 건축 조각 전문가들을 경악시킵니다. 본존불의 비율, 빛이 들어오는 각도 계산, 습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환기 구조. 1200년 전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현대과학으로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성덕대왕 신종. 지금도 타종할 때마다 에밀레 하는 소리가 울립니다. 그 소리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이를 녹여 넣었다는. 전설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얼마나 깊고 오래 울리는지는 지금도 들을 수 있습니다. 신라의 문화는 당나라 문화를 흡수하면서도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신라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장보고, 9세기 초 완도에 청해진을 세운 이 인물은 단순한 해적 소탕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나라, 신라, 일본을 잇는 동아시아 해상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신라방, 중국 산둥반도에 있던 신라인 집단 거류지, 신라소, 신라인을 위한 사원과 행정시설. 장보고의 시대, 신라인들은 동아시아 바다를 누비며 무역했습니다. 그는 섬 출신 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동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문화 뒤에 짙은 그늘이 있었습니다. 골품제. 신라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지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삼두품, 이두품, 일두품.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진골은 최고의 관직, 육두품까지는 어느 정도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래는 아무리 뛰어나도 벽에 막혔습니다. 최치원, 육두품 출신, 12살에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18에 당나라 과거에 합격한 천재. 당나라에서 이름을 날리고 돌아왔지만 신라에서 그에게 주어진 자리는 지방관리직에 불과했습니다. 육두품은 아무리 뛰어나도 중앙 최고직에 오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벼슬을 버리고 가야산으로 들어가 은둔합니다. 그가 남긴 말이 전해집니다. 난세에 태어난 것이 한스럽다.
이 말 뒤에는 얼마나 많은 좌절과 분노가 있었을까요? 최치원만이 아닙니다. 신라 말기에 지방에서 실력으로 성장한 호족들이 중앙 귀족 체제에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견훤과 궁예가 새 나라를 세웁니다. 후백제와 후고구려. 역사는 반복됩니다. 내부 계층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라가 쪼개집니다. 신라는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남북국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1300년 전 이 땅에는 남북으로 나뉜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북쪽의 발해, 남쪽의 신라. 200년 넘게 그렇게 공존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남북으로 나뉜 두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발해와 신라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무엇을 우리 역사라 부르는가? 발해는 우리 역사이지만 지금 그 땅은 중국과 러시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발해의 유물은 중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역사의 소유권은 지금도 투쟁 중입니다. 두 번째 질문. 찬란한 문화가 내부 모순을 덮을 수 있는가? 신라는 석굴암을 만들면서도 최치원에게 벽을 쳤습니다. 문화적 황금기와 사회적 불평등이 공존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신라를 갈라놓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질문. 분단은 언제나 손실이다. 남북국 시대 200여 년 동안 발해와 신라는 서로를 거의 돕지 않았습니다. 발해가 강할 때 신라를 도왔다면, 신라의 문화가 발해로 흘러갔다면, 두 나라가 진짜 하나의 문명권을 이루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단은 언제나 그 가능성을 지웁니다. 클로징. 발해는 잊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조영의 후손들이 고려로 내려왔고 그 피가 지금 우리 안에 흐릅니다. 신라는 망했지만 그 문화는 고려로, 조선으로, 지금으로 이어졌습니다. 남쪽의 찬란함과 북쪽의 광활함, 그 두 가지가 모두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찬란함만으로는 부족하고 광활함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합니다. 발해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역사를 온전히 되찾는 일이다.